원내사령탑으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선이 됐는데요. 당사자보다 오히려 친박계 의원들이 더 기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불행한 사태가 올 수 있다고 홍문정 의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친박 탈당 없을 거다. 이거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도로 한국당이라는 표현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평가도 들었었죠. 혹시 네. 홍 전 대표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또 친박들도 나경원 원내대표를 전부 응원한다.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실은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되게 계파 색깔이 없는 그런 의원으로 불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쪽 편도 저쪽 편도 아니었던 사람이지만 이번에 이렇게 중지가 모아지니까 결국 원내대표에 당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굉장히 좀 놀랐던 게 그 김학용 후보 쪽으로 되게 좀 똘똘 뭉친 어떤 작전 세력이 있을 줄 알았는데 별로 그런 것이 없고 그냥 나경원 대표가 너무나 압도적으로 그렇게 승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당 내부 대다수의 그런 논지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서로 이제 계파 간에 이제 용서하고 섞이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것이 과연 어떤 개혁이라는 취지에는 부합하는 것인지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이제야말로 친박 의원분들이 대동단결에서 일치된 힘으로 전진할 수 있는 기치를 올리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 교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로 친박근혜당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친박계 의원들이 사실은 똘똘 뭉쳤고요. 뭐 친박 신당을 만들겠다 또는 뭔가 다른 이런 정치 세력으로 존재할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위협적인 발언들을 내놓았었는데 결국은 그것이 초재선 74명, 이런 4명의 초재선들이 사실은 상당히 이 박근혜 정부에서 결국은 공천을 받았다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움직인 흐름들이 컸었고요. 결국은 이런 잘못됐던 국정농단에 대해서 그동안에 반성하고 또 새롭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런 보수의 가치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가치를 얘기했던 것과는 다르게 저는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번 원내대표 선거 이후에 이제 전당대회까지 이루어지면서 과연 어떤 흐름으로 당의 흐름을 가져갈지 나경원 의원은 원내대표 됐지만 과거 초선 때부터 제가 정치부장하고 그럴 때부터 지켜봤지만 어떤 뚜렷한 색깔이 있거나 리더십이 있는 의원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친박계가 결정적으로 힘이 돼준 선거였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인 그런 두 배 가까운 그런 득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친박계가 앞으로 자유한국당을 앞으로 좌지우지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커졌고 비대위가 굉장히 힘을 잃을 거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당대회에서의 향후 전망까지 좀 짚어봐야 될 그런 흐름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뚜렷한 색깔은 없는데 리더십은 없다 말씀하시니까 마치 약을 먼저 주시고 병을 주신 듯한 그런 느낌. 잘하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죠. 좋은 보수의 가치도 만들어줘야죠. 새로운 그 헤드라인으로 나경원 의원의 당선을 보면 황교안이 웃고 김무성이 울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리더십에 타격을 받지 않을까. 김무성 의원의 셈법이 복잡해졌을 것 같은데요. 좀 이번에 타격을 입었다 보시나요? 당내에서는요, 김 의원님. 글쎄요. 물론 타격이 있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친박이냐 친이냐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한국당 내에서 굳이 이제 계파를 나누자면 복당파하고 잔류파로 나누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누가 봐도 친박 의원도 아니고 뭐 그쪽 색깔을 띠고 있던 것도 아니고 다만 탈당은 안 하고 당에 남아 있었죠. 네. 그동안 원래 그 집단 가출해서 나쁜 짓 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좀 자숙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에 남아있던 의원들이 몰표를 줘서 생각보다 표차가 많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김무성 의원은 그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보면 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표가 너무 안 나왔어요. 35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좀 그 복당파의 응집력이 와해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그 복당파 내부적으로도 김성태 원내대표가 차기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김무성 의원이 나가면 안 된다는 식의 그 신호를 열어줬는데 김무성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을 아주 늦게 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 조금 분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타이밍을 놓치면서 이도저도 아니게 돼버렸죠. 그렇지만 비박계 입장에서는 일명 복당파 입장에서는 와신 상담을 하지 않을까요? 여세를 몰아서요. 원내대표는 졌지만 당권을 쥐어잡겠다. 김무성 의원을 좀 추대할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는데요. 배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내부 평가랑 외부에서 바라보는 평가가 김무성 의원은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김무성 의원을 어떤 응원하거나 뭐
이렇게 추대하겠다라는 의원은 저는 많이 안 본 것 같은데 네. 이게 왜 외부에서는 이제 무대라고 해가지고 좀 등치도 무대를 있어 무대에 올리자. 보이고, 네, 등치도 있어 보이고 또 크다 보니까 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좀 평가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에 대한 평가는 뭐 차치하고 네. 그 원내대표 이번에 원내대표 그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 최고위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최고위원 회의에 당연히 참석해서 네. 다음 2월에 있을 그 당대표 선거까지 어떤 이제 당과 그리고 이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대여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중적인 지위가 있는데요. 네. 이제 그 당대표 선거 직전까지는 이 원내대표의 그 권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힘이 세지만 2월 달에 생기는 당원들이 투표하는 당대표와는 또 결이 다르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은 원내대표의 입지는 굉장히 줄어들어서 대여 투쟁밖에 할 수가 없고 나머지 이제 공천권을 행사하는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이 이제 잡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대표 선거에 있어서 지금 당연직 최고위원이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을 해서 약간 룰을 조금 먼저 선정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네. 있는 것이고 뭐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경원 의원 자체가 뭐 리더십이 있거나 뭐 어떤 색깔이 있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한시적인 어떤 권력형 원내대표로서 끝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나경원 의원을 쌍수도로 환영하는 분위기가 또 아니네요. 아니 근데 여기서는요. 색깔이 없다는 네. 거는 괜찮은데 리더십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그러니까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오히려 이제 비대위 쪽에서는요. 묘하게 견제구를 던졌었는데 원내대표 선거는 이렇게 됐고 또 당협위원장 한번 면접 보자라고 했는데요. 홍준표 전 대표 계열에 서신 분들이 일제히 압박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홍카콜라까지 야심만만하게 시작하는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비박의 중심으로 내가 한번 서볼까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그 당협위원장 253명 중에 16명을 압박 면접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막 질문을 하는데 이제 그 16명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 홍준표 대표랑 굉장히 측근으로 알려진 그 김태식 전 네. 뭐 여의도 연구원장이나 김대식이죠. 그다음에 뭐 박진호 전 한국당 경기 김포시과 당협위원장 뭐 등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거 이제 홍준표 계열을 어느 정도는 청산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비대위가 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네. 지금 명분을 세운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렇지만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그래서 그거를 어떤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하면서 좀 기다리다가 이제 결국엔 이렇게 당협위원장에서 뽑힌 사람들, 이제 그런 네. 사람들 위주로 좀 새로이 세력을 꾸려가지고 이제 다음 당권을 전혀 이제 포기하실 것 같지는 않고 네. 한 번 더 도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귀국하셨을 때 파르라니 깎은 머리에 아직 길게 머리가 자라진 않았습니다만 편집 안 한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많다는 홍준표 전 대표입니다. 자, 이제는 모든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반대하는 분 모이십시오. 조원진 의원부터 안철수까지 끌어모으겠다는 신임 원내대표 아니겠습니까?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났는데요. 덕담 와중에 또 날선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잠깐 그 장면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찍으면 미녀와 야수 같은데. 국회가 역할을 하려면 여당, 야당의 역할이 또 중요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의장님의 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께서 뭐 일찍이 이미 당직을 던져 놓으시고 당직을 내려놓으셨으니까 의장님께서 정말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민만 보시고 또 이렇게 국회 운영해 주시면 반대를 위한 반대, 껌껌이 무조건 반대. 트집 잡기, 흠집 내기, 뭐 이 딸죽 걸기 이런 거는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차원 높게 성숙한. 지금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요, 김병준 위원장과도 어색하게 동거를 하고 이제 바른미래당까지 전선을 형성할 태세입니다. 일단 오시고 싶은 분들 다 받겠습니다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전개될까요, 김 의원님? 당장이라도 오실 분이 몇 분 있죠. 네. 바른미래당에서. 근데 크게 보면 이제 2월에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한국당 당대표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네. 세력이 당내에 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총선 전에 역전의 기회가 한 번 올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위 통합전당대회라는 명분으로 전당대회를 다시 치르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은 도대체 뭐 의원 몇 명 정도 오는데 이게 무슨 통합전대를 치를 일이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월 전당대회에 뽑히는 당대표가 과연 후년 총선까지 계속 갈지
네. 이것도 지켜봐야 되고요. 네. 지금 나경원 의원의 멘트도 있었습니다만 바른미래당에서는 뭐 지금 내일 모레라도 오실 분들이 몇 명 계세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세술 세부대에 담을지 자유한국당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